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다항식이죠. 분자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됩니다. 10n세제곱이고요. 자, 분모를 보면 이렇게 곱한 게 최고차항이 2n세제곱 나오죠. 분자는 10n세제곱. 그래서 약분하면은 5죠. 2분의 5니까 5가 답이 됩니다. 이거를요, 뭐 정확히 풀려면 뒤에까지 다 쓰면 되는데, 이거 써보면요, 2n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2n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4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3n. 상수항이 플러스 6. 분자는 10n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서요, 이 분자 분모를요, 최고차항, 이거 n 세제곱으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이 값은요, 10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 나누면은 2.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누면은 n분의 4. 더하기 n제곱분의 3. 더하기 n 세제곱분의 6.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이거 다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 0입니다. 이것도 0, 0. 이것도 0. 그래서 2분의 10 해서 답이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이 일반항이, AN은 5분의 x제곱 빼기 4x 전체의 n제곱. 자, 이걸 때 수열 AN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죠. 자, 이 안의 모양 이렇게 보면 여기 안을 값을 r이라고 하면 r의 n제곱 이런 모양이죠. n이 하나씩 커지면은 이렇게 하나씩 r이 한 번씩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등비수열 모양입니다.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 이 공비값이죠. 공비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이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식을 써보면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5를 곱해보면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연립부등식이 되겠죠. 자, 요거하고 이걸 풉니다. 첫 번째, 자, 이걸 풀어주면요. 마이너스 5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자, 인수분해 안 되죠. 이거 완전 제곱식 이렇게 바꿔보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 더하기 1로 바꾸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 1 더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즉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하게 돼요. 즉 이거는 항상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 넘어가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가요. 5,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x값이 5와 마이너스 1인데 실근 2개 나왔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죠. 연속한 정수는 5에서 이거 빼주고요. 다시 1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7.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1 곱하기 AN이다. 자, 여기서요. N번째 항에 A1을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비수열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A1이라고 있는데 여기 R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R 곱하기 AN 이런 모양이 되면 이게 등비수열의 관계식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되고 이 A1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3의 an 플러스 3 빼기 5가 12일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게 a1이 아까 공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1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1이요. 예를 들어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a1이 1일 때 A1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공비의 특징이요. 이럴 때 기준으로 이제 수렴 발산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0과 1 사이면요.
공비가 0과 1 사이죠. 그러면은 자, 이 an이 계속 커질수록 값이 a2, a3, a4 갈수록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n이 0으로 가면은 사라지고 그 1분의 마이너스 5가 12.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좌변은 마이너스 5, 12기.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즉, 이 범위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a1이 1이라고 하면요. a1이 1이면은 모든 항이 다 같겠죠. 1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1 대입하면 2 더하기 1, 3분의, 여기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 값도 12가 나오지가 않죠?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A1이, 자, 1보다 클 때 볼게요.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자, 요 값이 이제, 리미트 AN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식을 보니까요. AN이 있고, 여기에는 AN 플러스 3이 있죠? an 플러스 3을 an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거는 a1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an 플러스 2가 또 a1 곱하기 a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1의 제곱에 an 플러스 1이 되고요. 또 an 플러스 1은 a1 곱하기 an이기 때문에 a1의 세제곱에 an. 그래서 an 플러스 3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3에 an 플러스 3 대신에 요거 쓰면요. a1의 세제곱에 an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이 값이 10이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 an 요 부분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무한대로 가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개수 비교하면은 2분의 3의 a1의 세제곱 이 값이 12. 증명할 때는 분자분모를 a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an분의 1은 다 0으로 되죠. an분의 5도 0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3 나누면 4가 되고요. 곱하면 8 되겠네요. a1의 세제곱은 8.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a1이 실수는 2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a1의 값은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요 2n제곱 빼기 3보다는 크고 2n제곱 플러스 4보다는 작습니다. 얘를 만족시킨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s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요. an이 이 사이에 있기만 하면 이 답이 다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거든요. 좀 쉽게 풀고 싶으면 그냥 an을요. 이 사이에 있는 거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값을. 이 n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겠죠? 자, 요거라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 이걸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N이죠. AK네요. K가 1부터 N까지 이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시그마 K제곱 공식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은 3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여기 S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N 세제곱이죠. 최고창 개수만 보면 되겠죠? 세제곱의 개수만 보면 돼요. 여기서 세제곱의 개수가 이거 전개시키면은 3분의 이렇게 곱한 거. 2 n 세제곱 있고 나머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 n 세제곱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되니까 1분의 3분의 2. 3분의 2. 답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확히 풀려면요. 요 SN이요. 자, 이거 합인데, 자, 요거와 요거, 여기 시그마를 다 각각 해준다고 하면 여기 시그마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시그마 해주고, 요쪽도 시그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요게 이제 가운데가 SN이 되겠죠. SN이 시그마, K가 1부터 N번째까지, 요거 K로 바꿉니다. 2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우변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 k제곱 플러스 4. 이 값을 n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n 세제곱으로 나누면요. 이것도 n 세제곱으로 나누고요. 얘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극한을 보내면요.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은 어차피 최고창 개수만 보면 되는데 이 시그마 k제곱 여기서 나오겠죠? 이거 마이너스 3은 어차피 시그마 해봤자 마이너스 3n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1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 해주면은 그 극한값이 아까 이거 똑같이 3분의 2. 요 값이 3분의 2로 가고요. 이 값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3분의 2로 갑니다. 사이에 껴있는 이 값도 어디로 간다? 3분의 2로 간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1 팩토리얼분의 ak는 n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3를 만족시킨다. 이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보면요.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는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의미하는 게 수열의 합이에요. 보통 우리가 SN하고 같은 겁니다. SN 값이 어떤 N으로 주어졌죠. SN 값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수열 문제에서요. SN이 주어질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여기 뭐냐면 A1은요. 첫 번째 항 그냥 S1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N이 2부터요. 이 이상은 SN에서 SN-1 이렇게 빼주면 AN이 구해지겠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일반항이 AK가 아니라 요만큼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AN이라는 능력에서는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A1하고 이걸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을 대입해보면요. n에 1 대입하면은 그냥 1부터 1까지니까 1만 대입하면 됩니다. 1 대입해보면 1-1, 0 팩토리얼 분의 A1 이렇게 돼요. 우변에 n에 1 대입하면 3 팩토리얼 분의 3.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1이. 그래서 1분의 A1이니까 A1이 되고요. 3 하나 약분하고 나면은 2분의 1. 첫째 항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요 개념 이용해 볼게요. 여기서는 일반항이 요 부분입니다. 써보면은 이게 n-1 팩토리얼 분의 an 이렇게 됩니다. SN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요.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 빼기 sn-1 이거 하나 n 대신에 n-1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 이 n-1 팩토리얼을 곱하겠습니다. 곱하면은 좌변은 an만 나오고요. 자, 여기에 이거 곱하면은 이렇게 약분 되고요. 자, 곱하면은 남는 게 여기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n-1부터는 여기랑 약분 되겠죠. 이렇게 곱해진 거랑 요거만 남고 분자는 3 빼기 저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곱하면은요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게 n 플러스 1에 n 분의 3 이거를 통분을 해보면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통분하면은 얘는 그대로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3도 3, 3이니까 앞으로 3 끄집어낼까요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면 여기는 1만 남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분자 분모에 n 플러스 2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2 가로 있고 n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n 요거 그냥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로 약분되고요 요거랑 이렇게 약분될 거고 분자가 마이너스에 3 이렇게 남고요 나머지 n 플러스 2n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여기 대입을 해보면요 자, a1은 그냥 2분의 1 상수고요 더하기 n제곱 곱하기 an인데 an이 이겁니다. 써보면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n 하나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로 보내면 자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n이 되겠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면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으로 가겠네요. 앞부분은 2분의 1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각 a가 90도, ab가 2, ca가 n인 삼각형 abc에서 각 a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선분 cd의 길이를 an이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an 구해서요, 극한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cd의 길이, 자, 이 길이가 an이에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먼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bc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루트에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n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리고 각을 이등분할 때 특징이 있어요. 자, 각을 이등분하면 요 비율이요. 자, 요 비율과 같습니다. 여기 2대 n이면 요 비율도 2대 n 이렇게 돼요. 전체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요. 요 an은 전체 길이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한 것분의 n 이렇게 되겠죠. an이 전체 길이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 곱하기 비율이니까요. 2 더하기 n 먼저 쓸게요. n 더하기 2분의 n에 해당하는 거. 이게 an이 됩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해보면요. 자, n-an 요 값이죠. 근데 여기 분모 있으니까 자, 요 n을 이걸로 같이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a니까 요거죠. 또 써보면 n 플러스 2분의 요 n 먼저 쓰겠습니다. n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요. 분모 자, n으로 이렇게 묶어낼게요. 이렇게 묶어내보면 자, 여기는 n 플러스 2만 남고요. 뒤쪽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뒷부분은요, 이렇게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분수 형태로 자, 1분의 이거라고 보고요. 자, 이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거를 곱해줍니다. 분자 분배 곱해주면 이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자, 이거 제곱해주면 루트만 사라지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분모는 n 플러스 2, 그다음에 이거 부호 반대인 더하기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요. 자, 이 값은요. 1로 가죠. 최고점에서 1분의 1이니까 이 값은 1로 가고요. 오케이. 자, 이 뒤쪽 값은요. 이거 전개시켜보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지고요. 이 분자가 여기서 4n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하니까 이것도 사라지겠네요. 그 분자는 4n. 자, 분모는요. 자, 분모는 1창의 개수만 보면 돼요. 1창 개수 여기 1이죠. 여기가 n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n제곱 루트 안에 n제곱이 이것도 1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이에요. 이것도 n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2n분의 4n이니까 결국은 이 값이 2로 가요. 2. 이것도 뭐 증명을 하려면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n 나눠주면 이렇게 사라지고 4만 남을 거고요. 이것도 나눠주면은 요게 나누면 1로 되고 요거는 n분의 2니까 0으로 가고요. 요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n제곱이 되겠죠. n제곱분의 n제곱 요게 1 되는 거고요. n제곱분의 4는 요건 0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2분의 4 그래서 2 그래서 1과 2를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2가 되겠죠. 최종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이 점 pn 2n, 4n제곱 pn이요 2n, 4n 제곱입니다. 자, 이거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qn을 지나는 직선을 ln이라고 하자. 이 참수에서 여기서의 접선입니다.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선과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이고 자, 수직이면서 요 qn을 지나는 그런 선, 요 선을 LN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 PN을 지나고 점 QN에서 직선 LN과 접하는 원을 CN이라고 할 때, 자, 요 점도 지나고요. 자, 요 점 QN에서 접선이에요. 원이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이 QN도 지납니다. PN도 지납니다. 이런 원을 이렇게 그려요. 이제 원을 CN이라고 할 때 원점을 지나고 CN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하자. 이 값을 구하라. 자, 원점을 지나고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원의 중심이 있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원점에서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어진 게요. Pn, N으로 표현됐죠. 그다음에 QN도 N으로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요, 얘를 미분하면은 2x이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 2n을 대입을 해주면 기울기가 4n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원이 어떤 직선과 이렇게 접하면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이게 수직이에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직이니까 요 선과 요 선은 평행하죠. 그러니까 요 선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요 선의 기울기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4n이 됩니다. 그럼 QN도 알고 기울기 아니까 이 직선의 식을 일단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 중심은 요 선상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요, 이 PN, QN 있는데요. 이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자, 원의 현이죠. 자,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은 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을 구해서 아까 여기 요 선과 요 선의 교점을 구하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직선을 구하면요, 기울기 4n이고요. QN 좌표가 0,2n제곱입니다. 여기가 0,2n제곱. 그럼 이 직선의 식이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y는 기울기가 4n이고요. 0,2n제곱. x-0 더하기 2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자, 요거는요, 저 두 PN, QN,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고요. 중점 좌표를 먼저 구하면은, 자, x좌표가 0과 2n이니까 더해서 2 나누면은 n이 되고요. y좌표 2n제곱과 4n제곱 더해서 2로 나누면 3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이제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여기서 2n 이렇게. 자, y 증가량은요 2n제곱부터 4n제곱이니까 2n제곱 이렇게. 나누면은 기울기가 n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n이고요. 우리는 얘랑 수직인 거 구하는 거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자, 이거의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n분의 1. 한 점과 기울기 알았으니까요. 자, 이 직선의 식을 구하면 직선의 식은 어떻게 쓸까요? y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x 마이너스 n 더하기 3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y를 수거시켜서 일반식 풀면요. 4nx 플러스 2n제곱이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1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1 되겠죠. 더하기 3n제곱 마이너스 n분의 1x로 넘겨가서 x로 묶어주면요. 4n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요. 2n제곱 넘겨서 빼주면은 n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요. 통분해주면은 n분의 4n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거 넘겨주면요. 여기서 이제 x 값이 4n제곱 플러스 1분의 n이 곱해지면은 n세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자, x를 대입하면은 y 값이 구해지겠죠. 자, 이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n 곱하기 x 곱하기 4n제곱 플러스 1분의 n세제곱 플러스 n 더하기 2n제곱. 그러면요, 여기 4n제곱 플러스 1분의 곱해주면은 4n 4제곱 더하기 4n제곱 되고요.
자, 이것도요. 이거 통분해서 해주면요. 이렇게 곱하면은 8n 4제곱 더하기 2n제곱 4n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 4하고 4니까 더하면은 8이니까 12에 n 4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2니까 6n제곱 이렇게 요게 y 값이 됩니다. 요게 x좌표, y좌표고요. 문제가 기울기. 자, 기울기가 원점에서 요 점까지 기울기니까요. 0,05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x 증가량이 바로 이거고요. y 증가량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분에 요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요거 분모가 똑같죠? 4n제곱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1 똑같기 때문에 자, 요거분에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기울기 an은 n 세제곱 더하기 요거 n분의 12n 4제곱 더하기 6n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n으로 나눈 다음에 극한 보내는 거죠. 이거 n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4제곱, 여기가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극한을 보내면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여기 1분의 10이니까 답이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3차함수 fx는 x-n, x-3n 제곱이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하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an이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an, b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차함수죠. 자, 해가 올 때 0, 자, n, 여기는 또 x가 3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요. 여기가 3차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하나가 0이고요. 나머지 한 근은 n, 그 다음에 3n제곱. 여기가 n, 이쪽은 3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했어요. 극대가 요점이 되겠죠. 그쵸? 여기가 an이 됩니다.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 fx 하고요. f는 an이에요. an을 대입하면 f 요 값이 나오죠. 그래서 y는 fan을 그리면 이렇게 선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얘의 근이 자, 여기서 an이 중근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서 하나 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이니까 여기 요 값이 bn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n 세제곱분의 an, bn의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도 구하고 bn도 구해서요. 극한값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f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전개를 먼저 시킬까요? fx는 이거 전개시키면 x제곱이고요. x 세제곱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마이너스로 해주면은 3n제곱 플러스 n의 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n세제곱의 x. 자, 이거 미분하면요. 3x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2에 3n제곱 플러스 n의 x.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3n 세제곱. 자, 이 값이 0 되는 거.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근의 공식 대입합니다. 그럼 x 값이 1차항 계수가 여기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자, a분의 3분의 자, 마이너스 b 다시 하면은 이거 플러스 되고 이거만 쓰면 되겠죠. 3n제곱 플러스 n 뿔마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이거 제곱해주면 9n 4제곱 더하기 6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ac 3과 이걸 곱하면은 9n 세제곱 그럼 6n 세제곱 9n 세제곱이니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3n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n 세제곱 자, 해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가 이제 여기고 또 하나는 여기 극소되는 여기겠죠. 근데 지금 3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1이기 때문에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은
두 개 중에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가 an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 이 값이 이게 a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an 대입했을 때 이 y 값 있죠? 이 값을 이제 k라고 해볼게요. k라고 하면은 이 함수 fx죠. fx가 k가 되는 거. 요 해가 an이 중근이 나오고요.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bn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x 요 값이 k. 자,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an, b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요 제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k 넘기면요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k는 이렇게 0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를 풀면은 세근의 합이요. 자, 세근의 합이 써보면 2an 플러스 bn 이렇게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1이고요. b가 이 값이죠. 해주면은 플러스 되면서 3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자 an도 좀 복잡하잖아요. bn 다 표시하면 좀 그렇고 bn을 a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bn이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a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an, bn 다 구했으니까 이제 요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요거. 자, 요거 구하는데 여기서 an을 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 부반대인 거를 분자분모에 곱해 주겠습니다. 곱해 주면은 이제 요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돼요. 이거 제곱해 주면 9n 4제곱 더하기 6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이렇게 돼요. 빼기 자, 이건 루트만 벗겨주면 되겠죠? 가로 풀어주면 이제 9n 4제곱 플러스 3n 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요거 3이 있고요. 이거 부반대인 거 3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에 9n 4제곱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자, 분자 보면요 9n 4제곱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n제곱 마이너스 n제곱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6n 세제곱에 3n 세제곱이니까 9n 세제곱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이제 분자가 9n 세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3도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3 지워질 거고요. 이거 보면요. 분자는 3n 세제곱, 3차 식이고요. 이 분모는 여기 n제곱 있고, 루트 안에 여기 n 4제곱이 있으니까 n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2차, 분자가 3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자 분모를 또 n제곱으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나눠보면은 여기는 3n이 되고요. 이렇게. 요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1. 루트, 자, 루트 안은 n 4제곱이 되는 겁니다. 4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1. 자, 그래서 얘는 이게 무한대로 보내면요. 이제 n분의 1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고요. 그 분모는 3 더하기 루트 9니까 3이죠. 그 6분의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3n 이렇게 모양이 무한대로 갑니다. 결국 이제 2분의 n 모양이 되면서 무한대로 가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여기가 분모가 지금 n 세제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n분의 an을 구해보면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로 n으로 나눈 거죠. n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보면 6분의 3, 즉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표현을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an bn인데요. 자, 요거 n분의 an 하나 따로 써주고요. 곱하기 나머지는 n 제곱분의 bn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bn 자리에 요거 구한 거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a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n분의 a는 2분의 1로 가고요. 그리고 자, 이쪽 값은요. 자, 요거 n제곱분의 an은요. 자, n분의 an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당연히 n제곱분의 an은 분모가 차수가 하나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an 이건 0으로 가고요. n제곱분의 n도 어차피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돼요. n제곱분의 n 3n제곱. 그래서 이 값이 3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2분의 1, 뒤쪽은 3.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분자분모가 2하고 3이죠.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두 개 더하면 최종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h6의 값을 구하시오. 자, h가 이게 c로 바뀌죠. c로 바뀔 때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뺀 걸 여기다 씁니다. 3 더하기 6은 9. 9에서 1 빼주면 8. 그리고 이쪽은 6 그대로 오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86것 같고요. 또 특징이 있죠. 자, 여기 뭐와 같냐면요. 8에서 6을 빼면 2죠. 86은 82와 같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8개 중에 2개 선택하는데 순서가 없는 겁니다.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약분되면 4. 4, 7은 28.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에서 P 거쳐서요 B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P 그리고 이어서 B까지.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둘, 이렇게 셋,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요 P에서 B까지 가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세도 되고요. 이게 좀 클 때, 직사각형이 좀 클 때는요 이쪽으로 가는 거 제가 A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거를 B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A 2번 있고요. B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A, B 이렇게 하면 A, B, A, B 이렇게. 그래서 요거 길 가는 거하고요. 요거 배열하는 거하고 1대1 대응이 돼요. 가지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A 2개, B 2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4개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요. 4, 3, 2, 1에 2팩을 2죠. 2 곱하기 2 약분되고요. 2, 3, 6 P에서 B까지 가는 거 6개 3, 6, 1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내 학급에서 대표 2명씩 모두 8명의 학생이 참석하는 회의를 한다.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같은 학급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원순열 개념이죠. 자, 원순열이고요. 여기 이웃한다 그랬어요. 일정을 두고 같은 학생끼리 여기 서로 이웃한다. 이웃하면은 자,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됩니다. A반 학생을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원순열 구하는 방법 중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고정을 시키고요. 이렇게 A반 학급이라고 할게요. A, B, C, D 네 학급이 있다고 할 때 나머지 학급들도 이웃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앉을 수밖에 없겠죠. A 학급을 고정시키고 나면요. 나머지 세 학급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3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같은 반 학생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앉는 방법이 2가지. 여기도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2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3팩토리얼 6이고요. 이거는 16이죠. 곱하면은 96. 답이 96,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지우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은 받아야 돼요. 3명이 있죠. 3명을 제가 X, Y, Z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아야 되니까요. 연필 6자, 연필은 다 같은 종류입니다. 연필을 하나씩 일단은 가졌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3개만 나눠 가지면 되겠죠. 나눠 갔는데 이 3개를 뭐 X가 다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을 할 수 있고요. 순서는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X, Y, Z가 몇 개 가졌냐가 중요하지 누구 순서로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 돼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가진 게 나머지 이제 3개를 나눠 갔습니다. 3개를 나눠 갔는데 X, Y, Z는 0 또는 자연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중복 조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 3개고요. 3번 나눠주기 때문에 3, H3 이렇게 돼요. C로 바꿔서 계산하면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5C3 이렇게 되고요. 5C 또 5에서 3 빼주면 2와 같고요. 5C2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니까 이게 약분되고 2, 5, 10. 그 다음에요. 이게 지우개 5개도 똑같이 나눠가졌습니다. 근데 지우개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나눠주면 돼요. 0도 되는 겁니다. 지우개 나눠주는 방법은 지우개 5개를 나눠주는데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이고요. X, Y, Z는 0 또는 자연수. 그러면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 X, Y, Z 3가지에서 5번 나눠주면 됩니다. 더한 다음에 1 빼주면요. 7C5 이렇게 되고요. 이거 7에서 5 빼주면 2죠. 7C2와 같고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눠주면요. 약분되면 3. 3, 7은 21. 그래서 10과 21을 곱하면 되겠죠. 나눠주는 거. 210까지. 답은 1번 2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1, 2, 3, 3, 4, 4, 4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과 2 사이에요. 2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요거 나머지들 배열을 해요. 이거를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배열하면 5팩토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3이 2개 같고 4가 3개 같기 때문에 2팩, 3팩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 5개를요. 5개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요. 요 사이에 이제 1과 2를 넣을 건데요. 그 1과 2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앞에 요 자리에 1을 넣으면요. 1을 넣으면 최소한 2개가 카드가 있어야 되면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세보면은 이렇게 있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 2개 이렇게 되겠죠. 세보면은 하나, 둘, 셋, 4개. 자, 여기 있을 때 4개가 만들어지고요. 이럴 때 4개. 그 다음에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있다고 칠 때 여기 뭔가가 있으면요. 1과 2 중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는 2칸 띄워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 3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여기 띄워서 하나,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아니라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 띄워서 2칸 띄워서 여기. 그래서 요 1, 2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요. 이거 다 더한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리고 1과 2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요거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곱하기 2. 20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아까 배열한 거 곱하기 2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요. 3팩토리가 나누면 5 곱하기 4 이렇게 되고요. 2도 나누면 2. 2, 5, 10. 10 곱하기 20은 200. 답은 이렇게 200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요.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구해요. 배열하는 거 다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 1과 2가 이렇게 이웃해 있는 경우를 빼주고요. 전체에서. 그리고 1과 2 사이에 또 다른 숫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것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것도 빼주고 이것도 빼줘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가는요 f2, f3, f4가 f4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f1, f3, f5가 f1 쪽이 더 큽니다. 보니까요 2, 3, 4, 1, 4, 뭐 3이 공통으로 연관이 돼 있죠. 3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쪽에 1, 2, 3, 4, 5. 자, y집합은 2, 4, 6, 8, 2, 4, 6, 8, 10, 12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3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3이요. 2부터 12가 있는데 자, 2로 가게 되면 이렇게 2로 가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 이 값이 그러니까 2, 3, 4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2는 더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작은 쪽이 없죠. 그래서 3은 2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안 되고요. 3이 4로 가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렇게. 3이 4로 가면은 먼저 지금 요 2와 4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족권요. 2가 갈 수 있는 곳은 2 하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요 4가 갈 수 있는 곳은요. 6부터 12까지 6, 8, 10, 12 아무데나 가도 되죠. 네 가지 이렇게입니다. 그리고요. 요 나조건. 나조건에 의해서 이제 F1이 F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요. 요 1이 갈 수 있는 곳은 이걸 지울게요.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4, 6, 10, 12 중에 또 아무 곳이나 가면 돼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 5가 갈 수 있는 거. 5는 이거보다 값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2로 가야 되겠죠. 한 가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이 4로 가는 경우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모양이 3이 10으로 가는 경우를 볼게요. 10으로 가는 경우 보면은 이거 일로 가는 경우는요. 요거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게 2하고 4는 얘가 이번에 4가지가 되고요. 4가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뭐 4 곱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5도 마찬가지입니다. 1은 12로 가야 되고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5는 요 4가지 중에.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4와 10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6으로 가는 경우 볼게요. 3이 6으로 가면요. 2가 갈 수 있는 곳은 2나 4 중에 가면 되겠죠. 2나 4 중에 가면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4가 갈 수 있는 곳은 8, 10, 12 중에 가면 되니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1과 5입니다. 자, 1은 요것도 8, 10, 12 중에 가면 되니까 세 가지. 5는 6과 4가 되니까 2와 4 두 가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6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로 가는 거. 근데 8로 가는 게 또 6으로 가는 거하고 또 상황이 똑같아요. 두 가지 어차피 여기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4, 4, 16에 2 곱하면은 32가 되고요. 6, 6, 36 곱하기 2니까 72. 그래서 더하면은 104가 되겠네. 답은 104.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이하의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A, C, D 있는데 이거 B 플러스 1이죠. 5 이하의 자연수 그랬습니다. 그럼 다 1부터 5까지 여기 1부터 5, 1부터 5인데 요 값만요. 요 값만 2부터 B가 5 대입하면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2부터 6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6이 되면요, 이 값이. 자, 이거 B 다시라고 해볼게요. B 다시 값이 6이면은 어차피 CD가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6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B 다시 값도 예를 들어 2부터 5까지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 1부터 5까지면 계산이 좀 쉽기 때문에 1부터 5가 되는 경우에서 여기 지금 2부터 5기 때문에 B 값이 1이 되는 경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A, B, C, D가 1부터 5까지의 수를 가질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가질 수 있나? 그래서 뭐, 2, 3, 4, 5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요. 같은 게 있어서 2 2개, 뭐, 3 2개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보면요. 같은 것이 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3, 3, 뭐, 4, 1을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도 어차피 이걸 만족하려면 얘가 큰 게 오른쪽으로 가게끔 1, 3, 3, 4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중복 조합 문제가 돼요. 중복 조합.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아까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요. A, B, C, D 4번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체 가지수예요. 전체 가지수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안 되는 게 있었죠. 아까 요 B' 값이 1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저 설명드린 거는 요 A, B, C, D가 아니라요. A, B, C, D 값입니다. 자, 요 값 중에서 이제 B'가 1인 경우. 자, B'가 1이면요. 요거 만족하려면 A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와 D는 임의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2번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O, H, E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C로 바꾸면요. 더한 다음에 1 빼주면은 8C, 4 요거는 C로 바꾸면 6C, 2 이렇게 되네. 8, 7, 6, 5를 4, 3, 2, 1로 나누면 2, 3, 6 이렇게 약분되고요. 4도 약분되면 2. 2, 5, 10에 7 곱하면 70. 그리고요. 빼기 6C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되겠죠. 3, 5, 15. 70에서 15를 빼주면 5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그랬고요.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이다 그랬어요.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요. 나 조건을 볼게요. 모두 2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2 이하가 아닌 게 뭐냐면요. 1과 4. 자, 요게 차이가 3만큼 나죠.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요것만 차이가 3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2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1과 4가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요. 크게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일단 4라는 숫자가 이렇게 없는 경우, 나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자, 1은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그랬죠? 자, 1이 나오면서 4가 한 번 나오는 경우. 그리고 1 한 번에 4가 이렇게 2번 나오는 경우. 1 한 번에 4가 3번 나오는 경우는요. 1 하나에 4, 4, 4면요. 그 배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1과 4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나 조건 이거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4가 3개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이 2번 나오는 경우. 1, 2개, 4가 하나. 그리고 1, 2개, 4가 2개, 1, 2개, 4, 2개면 이것도 1과 4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이 3개면서 이렇게 3개면서 4가 있는 경우는 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4가지 경우만 고려해서 가지수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4가 없는 경우입니다. 4가 없으면 자릿수가 4자리가 있는데요. 1, 2, 3으로만 만들면 되죠. 1, 2, 3으로만 만들면 되는데 또 아까 1은 한 번 이상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전체를 볼게요. 그냥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 중에 하나. 여기도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이게 중복 순열이 되겠죠? 3, 4 이렇게 됩니다. 3의 4제곱입니다. 3의 4제곱이 전체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1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1을 한 번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빼줍니다. 뭘 빼주냐면은 여기에 1이 아니라 2와 3으로만 이루어진 거 있죠. 여기 숫자가 2와 3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와 3 두 가지.
2파이 4가 돼서요. 2의 4제곱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이거는 81에서 16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65가 됩니다. 자, 그리고 1과 4가 한 번씩 쓰인 경우요. 1과 4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1과 4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먼저 이 자리를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네 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1과 4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앉으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택했을 때 자리 선택했을 때 1과 4가 1, 4가 돼도 되고 이렇게 1, 4가 돼도 되고 4, 1이 돼도 되겠죠.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여기는 2와 3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2와 3, 나머지도 2와 3. 그래서 이걸 곱하면요, 3, 8은 24. 이렇게. 자, 그리고요, 1과 4 두 개. 자, 자리가 4개가 있는데요. 자, 1과 4, 1이 여기 있으면요, 4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못 붙죠, 그쵸? 그래서 1이 여기 있으면 4, 4. 그러니까 여기는 2와 3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 두 가지가 있고요. 자, 1이 여기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4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4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가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찬가지로 못 들어가고요. 1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4가 이렇게 4, 4,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는 2와 3 들어가고 나머지 1. 이것도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네 가지. 그리고 114. 이거는 144와 상황이 똑같아요. 어차피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 가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 값들. 65 더하기 24 더하기 4 더하기 4. 다 더해주면요. 9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원의 이 두 초점을 FF-라고 할 때 선분 FF-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타원의식이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하면요. 자, a가 b보다 클 때는요. 이렇게 x축이 긴 이렇게 장축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때 여기가 a가 여기가 b 초점 여기가 이제 c라고 하면요. 여기 마이너스 c 초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a, b, c 사이의 관계식이요. 그림에서 보면 a가 제일 크죠. a제곱이 나머지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 a제곱이 36이고요. b제곱이 20 더하기 c제곱 20 넘어가서 빼주면 16 c제곱이 16이니까 c는 4가 되겠죠. 뿔마산대 뭐 양수라고 치면 4 여기가 4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러면 문제가 선분 초점 사이의 거리죠. 길이. 요 길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초점이 자, f가 c,0, f-는 마이너스 c,0이고 주축의 길이가 8인 쌍곡선이 한 점근선이 직선 y는 4분의 3x일 때 양수 c의 값을 구하시오. 쌍곡선입니다. 자, 쌍곡선은 이렇게 점근선이 있죠.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하나가 y는 4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겠네요. 그 다음에 쌍곡선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초점이 x축에 있습니다. c,0 여기가 c,0 자, 이럴 때 양수 C값이고요. 이 주축의 길이가 8 자, 여기 주축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입니다. 이 값이 우리가 a죠. 여기 어딘가 b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 쌍곡선의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자, 이런 모양일 때는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여기고요. 의미가 b가 여기 어딘가 있고요. a, b, c 사이 관계식은요. 여기 보면 c가 제일 커 보이죠.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관계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근선의 방정식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 x 뿔마 a분의 bx입니다. 이게 플러스일 때고 이게 마이너스일 때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4분의 3x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b 값이 4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주축의 길이, 이 주축의 길이는 2a예요. 2a, 이게 주축의 길이인데 이 값이 8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연립방식 풀어보면요. 여기서 a 값 4 나오고요. a가 4면 4, 4 같으니까 b 값은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관계식에서요. a제곱, 4의 제곱 16, 3의 제곱 9, 25, c제곱이 25니까 c값은 양수일 때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지점이 점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직선 x는 마이너스 3인 포물선이 방정식이 y제곱은 ax 플러스 b일 때 두 상수 a, b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꼭지점이 마이너스 1,0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준선이 있습니다. 꼭지점이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초점이 있어요. 초점은, 자, 여기서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요거하고 길이가 똑같죠. 여기 2니까 여기서 2만큼 가면은 1. 자, 여기가 초점이 되는 겁니다. 초점. 그리고, 우리, 요런 모양이면요. 이쪽 방향이면 y제곱은 4px 이런 모양이고요. 만약에 이쪽 모양이면 x제곱은 4py 이런 모양입니다. 일단, 이쪽이기 때문에 y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기본형이 이제 4px인데, 요 p값에 해당되는 게 꼭지점에서 자, 방향이 있습니다. 초점으로 가는 거예요. 초점으로 가는데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2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p값이 2가 됩니다. p값이 2. y제곱은 8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 위치가 0,0이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키면 기본형을 y제곱은 8에 자,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 플러스 1 전개시키면은 8x 플러스 8 그래서 이 a, b 값이 8, 8 돼서 a 더하기 b 하면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쌍곡선의 두 초점 f, f'와 쌍곡선 위의 점 a에 대하여 삼각형 a, f',f의 둘레의 길이가 24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a제곱이 9죠. 여기 a값. 여기가 이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 16. 여기 어딘가 b가 있는데 여기 4가 되겠네요. 4의 제곱. 16이니까. 초점. 우리 c제곱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9하고 16 더하면 25죠. 25니까 요 초점의 요 좌표가 5가 됩니다. 그리고 2차 곡선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정입니다. 정의. 이 쌍곡선은요. 이 거리의 차. 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요 주축의 길이로 일정한 겁니다. 이 주축의 길이는 여기 6이 되겠죠. 6.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가 6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 AF를 L이라고 하면요. A, 요거 F 다시, 여기는 L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둘레의 길이가 24 이렇게 나왔죠. 이거 이용해보면 둘레의 길이는 F 프라임부터 F까지가 5의 2배인 10대고요. 그 다음에 L, 여기는 L 더하기 6, 2L 더하기 6. 다 더한 값이 둘레의 길이 24. 이 L이요. 더하면 16 넘어가서 빼주면 8이 되고요. L은 4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4를 대입해보면 4, 여기는 10이고 여기 4 대입하면 여기도 10이죠. 그럼 10, 10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렇게 모양이 여기는 4고 10, 10인 2등변 삼각형 됩니다. 자, 넓이는요.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그면요. 자, 여기 절반이 2가 되고요. 여기 10이면 이쪽에 피타고라스 정리 구하면 이쪽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쪽 길이. 구해보면 구할 때는 이거 2로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1, 5 이렇게 보면 돼요. 루트에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저거 빼면 되겠죠. 25 빼기 1, 24. 루트 24. 2루트 6. 다시 2배 해주면 여기는 4루트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이거 절반인 2 곱하기 4루트 6 해주면 되겠죠.
8 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A 6,12와 포물선 y제곱은 4x의 점 P, 직선 x는 마이너스 4위 점 Q에 대하여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AP 더하기 PQ인데요. 그래서 P에서 Q까지 갈 때, 어떤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갈 때가 최소값입니다. 결국 Q점이 이쪽 방향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최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정의가 있죠. 일단 y제곱은 4px에서 이 p값이 1이 되겠네요. 4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p값은 1. 초점이 1,0이 됩니다.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도 그려볼게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준선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요. 이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는 같습니다. 즉,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아요. 그럼 이쪽 거리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니까 이쪽 거리는 3이 되겠죠. 이 거리는 3. 그러면은, AP 더하기, 여기서 P에서 Q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AP하고 P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게 최소가 되는 걸 구한 다음에 거기다 3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P 더하기 P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가요. 요 길이와 요 길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A에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 자, 이거가 최소일 때를 구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 3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1,0이고요. 요 점이 6,12. 그러면 최소는 이렇게 선분이 되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면은 이쪽 길이는 5가 되고요. 이쪽 길이는 12.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요. 요 길이가 5대 12대 13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13이 됩니다. 13에 아까 여기 3 더하면 16 해서 최소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2x의 점 Pn이 fPn이 2n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5Pn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포물선의 식의 y제곱은 2x니까요. 요 4p 값이 2가 되죠. p 값이 나누면 2분의 1. 초점이 2분의 1에 있고요. 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는 포물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위에 PN이 이렇게 있는데요. PN이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FPN이요. 자, 이 초점이 F입니다. 자, FPN, 이 길이가 2N이 돼야 돼요. 이걸 만족할 때 OPN입니다. 원점에서 이 PN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에요. PN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포물선 정의 이용하면요. 여기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이 준선까지 거리가 같죠? 이 거리가 같습니다. 여기도 2n이 돼야 되겠죠.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PN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n. 즉, 2n 마이너스 2분의 1이 x좌표가 됩니다. 이 x좌표. 그리고 요 x좌표를 대입하면 y값도 구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해보면 y제곱은 2x 여기 2배 해주면은 4n-1 이렇게 되고요. y값은 여기서 pn이 일사분명각이니까 플러스 값이 됩니다. 루트 씌워주면 루트에 4n-1 이제 y좌표. 그래서 이 pn의 좌표가요. x좌표는 2n-2분의 1, y는 루트에 4n-1이 됩니다. 자, OPN의 제곱, 이걸 구해보면요. 자, OPN의 제곱.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죠. 그럼 거리는 루트에, 원점이 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주면 되겠죠. 2n-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루트만 벗겨줍니다. 4n-1 이렇게 되고. 자, 이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루트만 벗겨주면 되겠죠. 이게 OPN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시켜보면요. 그 제곱해주면 4n제곱 나오고요. 그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2n인데 플러스 4n이 있으니까 플러스 2n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자, 여기에 이제 시그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에 이제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부터 8까지. 이렇게 해주면요. 이거 4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공식이죠. n제곱 공식 6분의 8에 8 더하기 1 9고요. 2배 해준 다음에 1 더합니다. 16 더하기 이렇게 17 더하기 자, 이거는요. 2 끄집어내고 2분의 8에 9 그리고 뒤에 거는 이거하고 8 곱하면 되겠죠? 8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 그리고 계산하면은 882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초점이 F1이 C, 0, F2가 마이너스 C, 0인 타원이 X축과 2점 3, 0, 마이너스 3, 0에서 만난다. 여기서 보면요. 요 F, 요게 C고요. F2가 여기 마이너스 C. 자, A점이 여기가 3, 0, B점이 마이너스 3 이렇게입니다. 선분 BO가 주축이고요. BO가 여기 주축입니다. 주축이고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 F1이 한 초점인 쌍곡선의 초점 중 F1이 아닌 초점을 F3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고요. 나머지 초점이 F3가 되는 겁니다. 쌍곡선의 초점입니다. 쌍곡선이 타원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삼각형 P, F3, F2의 둘레의 길이 P가 있고요. F3 이렇게 그 다음에 F2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정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타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타원에서 보면요. 이 P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이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장축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6이죠. 즉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6이 돼야 돼요. 여기를 제가 L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나머지 길이는 6-L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가 또 이 쌍곡선에서 보면요. 자, 쌍곡선의 정의는 초점까지의 이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아요. 이 주축의 길이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0이니까 3. 이 길이의 차가 3입니다. 여기 짧으니까 여기에 3을 더한 게 이쪽 길이가 돼요. 3을 더하면 9-L. 자, 이렇게 길이가 9-L, 여기 L. 자, 이쪽 길이 이제 알아내면 되겠죠. 자, F3의 좌표를 알면 되는데요. 여기 아까 이 쌍곡선의 이 중심에 해당되는 게 이 가운데입니다. 마이너스 3과 0의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부터, 자, 여기까지 거리와 이쪽까지 거리가 같겠죠? 이 거리를 구해보면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 거리가 C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 F3의 좌표는요. 여기서 이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에서요. C 플러스 2분의 3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C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이 좌표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삼각형 둘레. 자, 요 길이입니다. 이 둘레. 이거 보면요. 자, 요쪽 길이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C까지니까요. 여기. 요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리고 요쪽 길이가 L. 그리고 이쪽 길이는 9-L. 그래서 L 사라지고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자, F가 C, 0이고 F-는 마이너스 C, 0이고 장축의 길이가 12인 타원이 있다. 점 F가 초점이고 직선, X는 마이너스 K가 준선인 포밀선이 타원과 제2사분면의 점 P에서 만난다.
전 P에서 직선 x는 마이너스 k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 때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은요. 코사인의 F-FP. 여기서 F-FP니까 이쪽 각이 주어진 거죠. 코사인 값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PF 빼기 P-Q는 PQ 빼기 FF-이다. 일단 그림이에요. 하나씩 표현을 해보면요. F 여기가 C고요. F'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장축의 길이가 12라고 했습니다. 이 장축의 길이가 12면은 요 좌표는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포물선은요,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입니다.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요, 요 길이, 자, 요 길이와 이쪽 P, F, 요 길이가 같겠죠. 자, 여기 나 조건을 보면요, 요 FP와 여기 PQ가 나와요. FP와 PQ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같죠? 이 길이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거 지워지면, 한번 빼주면 지워지겠죠? 결국은 요거와 요거 같은 거예요. F-Q 길이와 F-가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F-F. 요 길이와 그 다음에 F-Q. F-Q면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QP하고요, 요거 F-F는 서로 평행해요. 이렇게 X축과 나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Q와 F를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쪽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쪽 각과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억각으로 같아요. 억각으로 같으면 아까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도 각이 같았고요. 아래쪽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같습니다. 그럼 두 삼각형이요. 합동이 돼요. 한 변 공통이고 양끝각이 같기 때문에 ASA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아까 이 길이가 이제 네 개가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다 같아지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지워보면 결국은 이게 마름모가 되겠죠. 다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변의 길이가요. 이 길이가 마이너스 C부터 C이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2C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가주권 있죠. 요 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P와 F'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P점이 특징이 타원 위에서 보면은 이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장축의 길이가 아까 12였죠. 자, 요 길이 합이 10인데 여기가 아까 20인데 모든 변이 다 20였죠. 이렇게 20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 요 길이는요. 12에서 20를 빼주면 돼요. 요 길이는 12-2c가 됩니다. 그럼 2c, 2c, 12-2c. 그리고 여기 코사인 값이 주어졌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제곱이요.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c제곱, 4c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곱하기 이거. 4c제곱 되고요. 곱하기 코사인 이쪽 값. 코사인 값이 8분의 7 이렇게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 C 먼저 해보면 4c제곱. 그 다음에요. 2배. 48c. 12의 제곱 144 이렇게 되고요. 자, 우배는요. 248이죠. 이거 이렇게 약분되고요. 7c제곱 되겠네요. 8c제곱 빼기 7c제곱. c제곱 이렇게 됩니다. c제곱로 넘겨서 빼주면 3c제곱 빼기 48c 플러스 144는 0. 3으로 나눠보면요. 16c가 되고요. 42, 8 이렇게. 자, 이거 인수분해 보면요. cc 4, 12 이렇게 되고 16 나누면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자, c 값이 4 또는 12가 됩니다. 자, 근데 12가 되면요. 여기 아까 이 c가 타원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여기서 장축이 10이기 때문에 이거 24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12는 안 되고 C값은 4로 결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C 더하기 K니까요. K값 구하면 되겠죠. 요 K값. K가
자, 여기서 요 길이가요. 이씨 C값이 4 구했죠? 그럼 요 길이는 8이 됩니다. 8. 그리고 요쪽 길이도 마찬가지로 8이죠. 이씨값 8.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정리 좀 하고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요. 아까 여기서 코사인 값이 조였죠. 코사인 값이 8분의 7이기 때문에 자, 이게 8이면은 이쪽 길이가 7이 됩니다. 이쪽 길이가 7. 자, 그럼 여기서 x 요 좌표가요. 좌표가 자, 여기 c 좌표 c 값이 아까 4였죠. 여기가 자, 4에서 7 빼주고 다시 여기서 또 8. 요 길이 8이니까 이것도 같이 8입니다. 그래서 4에서 7도 빼주고 그 다음에 요 길이 8도 빼주면 요 값이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k와 같아집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11 되겠죠. k 값이 11이 되면 됩니다. c는 4, k는 11. 두 값을 더하면은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